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3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점 전환 방법과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점을 전환할 때는 뷰 큐브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전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주얼 컨트롤을 이용해서 우리 작업 화면에 좌측 상단에 있던 미리 정의된 뷰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심을 통해서 뷰를 전환할 수 있었다. 즉 시점을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행 뷰와 그리고 우리가 원근 그리고 투시도 뷰처럼 우리가 깊이감이 있는 원근 뷰로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었고요. 시점을 전하는 방법은 이처럼 뷰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뷰 큐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전환할 수도 있었지만은 V 포인트 명령 입력창에 V 포인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점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영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 등등의 여러분들께서 모델링 해놓으신 입체 형태를 다양한 어떤 스타일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비주얼 스타일은 비주얼 컨트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명령 입력창에서 이제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차시로서 본격적으로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폴리화 및 영역 작성이고요. 두 번째는 돌출 및 눌러당기기, 그리고 세 번째는 UCS 방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객체를, 즉 3차원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냐면 3차원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2차원 밑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차원화된 이 밑그림은 가능한 한 어찌 보면 반드시 폴리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폴리화라는 의미는 아마 우리 학습자 분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객체로 연결되는 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닫힌 도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야지만이 3D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닫혀진 영역만 구성이 되어 있어도 굳이 선들이 폴리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3차원 형상은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폴리화된 선으로 이루어진 닫힌 영역을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제 레지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역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레지온이라는 명령은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객체를 2D 영역 객체로 변환해 주는데 동일하게 폴리화, 닫혀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선들을 폴리화해 줬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2차원,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0 2차원 강좌를 수강하셨던 학습자님들께서는 아마 이 명령어를 한번 2차원 강좌에서 한번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레지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3차원에서 많이 쓰여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드시 3차원에서는 이 레지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역화를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반드시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폴리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닫혀진 영역으로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지온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닫혀진 영역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합차, 교집합 같은 것들 아래에 나와 있죠. 객체를 영역으로 변환한 후 합집합, 차집합 또는 교집합 연산을 사용하여 해당 영역을 복합 영역에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 바운다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도 영역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바운다리라는 명령어는 우리가 비폴리라고 해서 2차원 학습 과정에서 다루었던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운다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폴리라는 명령어고요. 닫힌 영역으로부터 영역 또는 폴리선을 또 추가로 작성해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단축키로는 우리가 B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출 및 눌러 당기기 명령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닫혀진 영역은 때로는 이제 폴리화된 어떤 선분, 닫혀진 영역을 가지고 있는 폴리화된 선분들은 돌출이나 눌러 당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3차원 입체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돌출 명령어로 우리가 extrude라고 얘기하고요. 단축키로는 우리가 ext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돌출은 Z 방향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테이퍼라는 것은 경사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테이퍼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사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로를 설정해서 경로를 따라가는 돌출 형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익스트루드 명령어는 닫혀진 어떤 도형을 돌출할 2차원 도형을 돌출할 수도 있지만 닫혀지지 않고 열린 객체도 우리가 돌출을 할 수 있다. 특징은 닫혀진 객체를 돌출했을 때는 솔리드한 형상을 만들 수 있지만 열린 객체를 돌출했을 때는 표면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눌러 당기기 명령으로는 우리가 프레스 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눌러 당기기를 할 수 있는데 눌러 당기기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돌출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입체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폴리화되어 있지 않지만 선분들이 폴리화되어 있지 않지만 닫힌 경계, 즉 닫힌 영역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이 영역을 3차원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3D 솔리드 벽 같은 것들을 작성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 입체 형상들을 이 프레스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UCS 방향 조정인데요. UCS는 기본적으로 3차원 그 뷰에서는 XYZ 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XY 축은 2차원 드로잉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Z축은 돌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정도만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CAD를 배울 때는 도스용이었거든요. 도스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예전에 이제 CAD 초창기 때는 뭐 그 당시에도 초창기는 아니었지만 윈도우 환경에서의 어떤 CAD가 아닐 때는요. 이처럼 아이콘 형태가 아니었고 대부분은 이제 문자 계열의 어떤 명령 옵션들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CUI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 UCS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UCS를 이해하는 데만 해도 거의 뭐 한 달이 걸렸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CAD의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가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뀌다 보니까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서 모든 어떤 명령어라든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UCS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손에서 뭐 X, Y, Z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회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요. 굳이 뭐 여기 좀 주라고 돼서 이렇게 적혀 있죠. UCS 아이콘은 기존의 오른쪽 규칙에 따라 양의 축 방향 및 회전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X, Y라는 것은 2차원 형상들이 그려지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Z축은 이 2차원 형상들이 돌출되는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회전 방향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D 로테이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SY 축에 있는 면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이 됐었는데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방향이든 우리가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XY축은 2차원 형상을 그리는 축이고요. 그리고 Z축은 돌출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즉 3차원 돌출 형상과 관련된 축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2차 시 폴리화 및 영역 작성, 돌출 및 눌러당기기, UCS의 방향성 조정에 관련된 내용을 CAD를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자, 이미 제가 이제 그 리본 메뉴는 3차원 명령어로 구성되어진 리본 메뉴로 변경을 해줬죠. 어떻게 해줄 수 있었나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작업 공간 전환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3D 모델링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 리본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뷰 큐브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3D 뷰로, 표준 3D 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 직사각형, 단축키로는 REC죠. 얘를 클릭하도록 하죠. 시작점을 찍고요. XY축이 그리는 2차원의 형상이 그려지는 부분이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이 그려지는데 XY가 누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형상도 이런 식으로 누워진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자, X축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Y축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이런 어떤 뷰 자체가 지금 현재 Z축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3차원의 어떤 평행뷰로 여러분들이 보이셔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XY축이 우리가 2차원 도면을 그리는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00만큼 가고 Y축으로 300만큼 가는 그런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상대좌표 이용하죠. 200, 콤마 그리고 Y축으로 30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200에 X축으로 200에 Y축으로 300짜리의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드를 우리가 없애려면 F7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F7번을 눌러서 그리드를 우리가 오프를 했습니다. 현재 이 도형은 폴리화된 선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제가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패널에서 복사, 단축키는 CO죠. 눌러서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기준점을 찍고 하나, 둘, 그리고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도형은 제가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해하는 단축키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X였죠, X. X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수정해 보시면 여기에 explode 분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온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축키로는 rleg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분해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선이 폴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선들을 폴리화 시키면서 영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여기 있는 그리기를 패널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바운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온, 바로 옆에 레지온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을 보시면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자, 영역화하고자 하는 이 선들을 선택해 주시고 현재 4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루프가 추출되고 한 개의 영역이 작성됨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클릭해보면 선이 폴리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역화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같은 폴리화더라도 여기 있는 우측도 폴리화된 선이었죠. REC 렉탱으로 우리가 그렸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하지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에서 개념을 한번 눌러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얘는 면이 생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모델링 패널에서 돌출 버튼을 눌러서 이 영역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다음과 같이 돌출을 Z축 방향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향을 지정하고 방향을 이렇게 위로 마우스로 움직여 놓은 다음에 제가 100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영역화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돌출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돌출 명령어의 단축키는 EXT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돌출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레지온이라는 명령어를 무조건 실행시켜야지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폴리화된 이 선을 가지고도 돌출은 바로 직접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레지온이라는 명령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역화되어 있어야 되고 폴리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닫혀져 있는 영역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돌출 명령어에서 뒤에 나온 돌출 명령어 드롭다운 버튼 눌러보시면 로프트 회전 스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명령어는 추후에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돌출 명령어에서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돌출 명령어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폴리화된 도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현재 보시면 여기에 테이퍼 각도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도록 하죠. 뭔가 이제 뾰족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테이퍼 각도를 저는 1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릴 텐데요. 동일하게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어때요? 10도 정도 기울어진 면을 가지는 돌출 형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화면을 이동할 때는 휠을 꽉 눌러주셔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굳이 여기 있는 탐색 도구를 이용 안 하셔도 돼요. 초점 이동. 휠을 꽉 눌러주시면 초점 이동이 되고요. Shift하고 마우스의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주시면 우리가 관측, 궤도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딜레이트 버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를까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계속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번엔 다시 익스트루드 돌출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이번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클릭하도록 하죠. 자, 방향을 이용하게 되면
시작점을 지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작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로 돌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향의 끝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여기 옆에 있는 객체의 모서리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기울어져서 돌출이 되죠. 높이는 얘랑 같지만 이렇게 시작점, 방향의 시작점과 방향의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경로를 이용하는 돌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사용하는 경로는 스플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폴리화된 선을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그리기에서 여기 있는 폴리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점을 찍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F8번을 눌러볼게요. F8번을 눌러주면 선이 그려지는데 어느 방향으로만 그려지죠? 어때요? XY 축으로만 그려져요. ESC.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UCS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다시 얘를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UCS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UCS의 사각형점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UCS는 이동시키는 거예요. 현재 XY를 저희가 UCS를 이쪽 모서리로 옮겨왔고 XY축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리기 패널에 폴리선을 이용해서 모서리점을 찍고요. 이렇게 마치 수직선을 긋듯이 선을 기역자 형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엔터. 서 있는 듯 보이시죠? Shift 눌러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움직여 보시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XY축의 면에서 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어떤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돌출을 시키려면 이 UCS의 방향성을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UCS를 클릭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3개가 보이시죠? Y축을 클릭해 주시고 F8번. 그래서 Y축을 90도로 돌아가죠. 축들이. 자, Y축을 이렇게 90도만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ESC. Shift 휠을 꽉 눌러서 돌려보시면 Y축이 세워진 걸 볼 수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기 패널에 폴리선을 클릭해서 모서리점을 찍고, 자, F8번에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클릭해서,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런 뒤집어진 기역자가 되겠죠? Shift 휠을 눌러서 돌려보시면 세워진 이런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링 패널에 돌출 명령어를 클릭하고요. 여기 있는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옵션에서 경로를 클릭한 다음 해당 선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경로를 따라서 돌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에서 개념 눌러보면 조금 더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2D 와이어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자, 이해되셨나요? 이 UCS 축은 반드시 또 한 번 강조해 드리지만 XY축은 2차원 형상이 그려지는 축이고 Z축은 돌출이 이루어지는 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Z축이 아니더라도 그 경로를 따라서 돌출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스플라인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F8번 눌러서 좀 부드럽게 편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서 크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도록 할게요. 엔터. 그런 다음 동일하게 돌출 명령어 모델링 패널에 클릭하시고 객체, 돌출할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경로 옵션을 클릭한 다음 경로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돌출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로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어지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곡선이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이 돌출하고자 하는 이 객체의 크기보다 이 곡선의 크기가 그 반경이 작아버리면 오류가 나고 잘 돌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프레스 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눌러 당기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눌러 당기기는 여러 폴리화된 이 그 선과는 관계가 없고 이 닫혀진 영역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닫혀진 눌러 당기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모델링 패널에서 내부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눌러 당기기 클릭해서 내부를 클릭하고요. 죄송합니다. UCS를 조금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기 있는 뷰큐브에 WCS를 클릭해주면 UCS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모델링 패널에 눌러 당기기 클릭하고요. 내부를 클릭하고 움직여주시면 눌러 당기기로 해서 돌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눌러 당기기 특징은 이런 3차원 입체적으로 눌러 당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입체화 시켰는데 이 입체화된 도형에서도 다시 이런 식으로 면을 클릭해서 바로 또 눌러 당기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바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또한 재밌는 것은 ESC 개념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 세워진 면에다 원을 그려볼게요. 그리기 패널에서 원을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보면 어디에다 원을 그릴지 이 면을 자동으로 탐색해주죠. 이 자동으로 탐색되는 이 이유는 F6번이라는 기능 키하고 관계가 있어요. F6번을 눌러보면 동적 명령어 입력창을 한번 보시면 동적 UCS 끄기 또 한번 눌러보면 동적 UCS 켜기 이런 식으로 동적 UCS가 F6번에 의해서 온오프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동적 UCS 기능은 뭐냐 하면 UCS의 방향성을 임의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 면에 맞춰서 UCS를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6번을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동적 UCS가 끄기 된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이 면에 가져다 대더라도 면이 탐색이 되지 않는데 F6번을 눌러서 동적 UCS를 켜기를 해놓으시면 면이 자동으로 탐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세워진 면이 탐색이 됐기 때문에 자, 원의 중심점을 찍고요. 원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굳이 UCS를 끌어다가 방향성을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바뀐 기능이에요. 이게 2020에서 이게 등장한 기능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UCS라는 것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 동적 UCS 기능이 오래전부터 좀 등장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 당기기를 이용해서 원의 내부 공간을 클릭해서 돌출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을 돌출시킬 수가 있겠죠. 내부 공간을 다시 클릭해서요. 요 높이만큼 돌출하고자 한다면 마우스를 움직여서 주변에 있는 객체의 높이만큼 가고자 한다면 주변의 객체의 그 높이에 해당하는 끝점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그 높이까지만 여러분이 돌출해 줄 수 있다. 눌러 당기기 뿐만 아니라 ESC 돌출에서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온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바운다리라는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직사각형을 유사한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패널을 펼치고 분해 버튼을 눌러서 분해를 하도록 하죠. 엔터. 레지온이라는 명령, 영역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시면 얘가 폴리화가 되고 영역화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제 바운다리라는 명령어인데 그리기 패널을 펼쳐보시면 레지온 바로 밑에 옆에 바운다리 즉 경계라는 명령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BO죠. 비폴리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 선택을 눌러서 내부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파랗게 닫힌 영역을 찾아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바운다리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이 UCS, 지금 이 사각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UCS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누워져 있어야 됩니다. UCS 영향에 따라서 또 바운다리가 적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원래대로 UCS 돌리시려면 뷰큐브 아래에 있는 WUC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기 패널의 영역. 내부 공간, 점 선택을 이용해서 내부 공간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 하도록 하죠. 자, 한 개의 폴리선이 작성됐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폴리화선이 보이시죠? 바운다리의 특징은 무브를 이용해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찍어서 움직여 볼게요. 기존에 분해된 선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또 하나의 폴리화된 영역이나 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운다리 명령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눌러당기기 명령을 이용해서 내부 공간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돌출시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폴리화된 영역도 내부 공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출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ESC.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폴리화 및 영역 작성, 두 번째는 돌출 및 눌러당기기, 세 번째는 UCS의 방향성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UCS의 방향성 조정은 저희가 돌출해서 경로를 설정해서 돌출을 할 때 있어서 흔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명령어에서 UCS의 방향성을 조정해서 우리가 그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UCS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3차원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